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뉴욕 증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0.75% 하락한 44,544선에 장을 마쳤고요. 이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을 보였습니다. 19,62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향 흐름 보여줬습니다. 0.5% 떨어졌고요. 6,040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 노동 지표가 나오게 되는 날입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오펙의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ISM 제조업 고용지수와 제조업 물가지수, 제조업 구매자 지수까지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요일 기준으로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12월 지표인 만큼 다른 노동 지표만큼 커다란 충격을 주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현재 얼마만큼의 이직자가 혹은 실직자가 현재 기준 대비해 있는지 이런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수요일 날은 ADP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지수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이후 금요일 날 여러 노동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므로 아무래도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 변동성의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닝 관련해서는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는 팔란티어가 장 마감 이후에 그리고 페이팔과 AMD는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우버와 포즈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라이릴리와 아마존 그리고 금요일 날은 카노피 그로스의 어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2월의 첫째 주에도 중요한 일정 많으니까요.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얼마나 또 어떻게 부과하기로 한 거죠? 네, 현재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진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현재 시장 상황이 선물 기준으로 1.85%가량 하락한 사전 상황에서 현재 나스닥이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련된 관세를 발표한 상황이고요. 캐나다는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수입품에 25%의 신규 관세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에는 10%의 신규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멕시코에는 25%의 추가 신규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고요. 중국에게는 현재 기존 20%의 관세에다가 10%를 추가해 총 30%의 관세를 부과하며 $800 이하의 면세 기준도 폐지하게 되게 되면서 해외 직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3국에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일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무역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에서 캐나다 쪽에서는 현재 1,550억 캐나디안 달러, 약 170조 원에 해당하는 보복 관세를 캐나다가 미국에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2월 4일부로 약 30조 원을 즉시 발효하면서 2월 25일에는 추가적으로 140조 원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요. 보복 품목은 맥주, 와인, 신발, 가구, 목재, 농산물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멕시코 또한 현재 고율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미국에 협상 요구를 하며 하루 내 답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추가 보복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WTO에 제소하면서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WTO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결국 트럼프가 사용한 방법이 IEPA이다 보니까 WTO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은 넘치고 넘치나 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2년에서 3년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카드로 여겨져서 크게 지금 당장 시행할 것 같진 않다라는 입장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대대적으로 빠르게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출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효율부의 수장인 머스크가 이 수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계약자들에게 대금 지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효율부 관련해서 정부 예산 낭비를 실시한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런 가운데 안에서 미국 국제개발처 고위 담당자들이 현재 도지팀의 접근 요청을 거부 후 직무정지를 요치한 상황인데 현재 미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요청을 했으나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USAID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절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USAID를 범죄 조직이라 칭하며 해체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부패와 낭비를 실시간으로 제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조치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도지가 현재 루터교 자선단체로 흘러가는 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훌륭한 일을 하면서 연방정부 예산 절감에 매우 집중하는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도지가 연방결제 시스템 전체에 접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회보장, 메디케어, 정부보조금, 계약업체 지급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급을 막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 재무부의 공식 입장은 재무부는 단순히 연방정부의 수표 책임 기관으로 지급 여부는 각각 정부기관이 결정해야 한다. 도지기관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정부의 둔화페이 시스템이 존재하며 특정 단체의 부정지급을 방지하는 기능은 이미 수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일론 머스크가 미 정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자체에 개입하게 되게 되면서 행정부와 의회 간 긴장이 고조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파나마를 찾았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파나마 같은 경우는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안에서 현재 미국에게 어느 정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하 우선권을 제공하면서 1대1로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는 파나마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파나마 쪽에서는 미 해군 함선은 우선 통과를 보장하면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1대1을 탈퇴할 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는 이곳에 관련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장악한 가운데 이것을 되찾을 것이다. 되차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파나마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중국 1대1로 철수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현재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파나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운하를 포기하지 것을 시사하면서도 미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중국의 딥시크가 시장을 출렁이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픈 AI에서 딥 리서치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딥시크보다 좀 더 나은 기능이 있을까요? 네, 현재 오픈 AI가 카카오 관련된 협업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식을 날려주고 있지만 또 다른 소식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AI 연구 분석가 딥 리서치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AI 버전은 복잡한 연구와 정보 수집을 자동화하는 AI 에이전트가 될 예정입니다. 챗 GPT 프로 사용자 대상 월 $200에 해당하는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대상으로만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수시간이 걸릴 연구 작업을 단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이 딥러시치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및 업로드된 문서를 분석해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요. 과학 연구부터 자동차 추천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일반 연구 분석가가 몇 시간 걸릴 작업을 AI가 단 몇 분 만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AI 연구 자동화 경쟁의 본격화가 열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오픈 AI는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항공권 예약, 장보기 결제 대행도 시스템도 준비 중인 상황이고요. 엔트로픽과 마이크로소프트 경쟁사도 AI 에이전트 기술을 개발 중인 가운데 안에서 현재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이 현재 AI 에이전트가 다음 혁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AI가 사람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것이며 이번에 나온 딥 리서치는 더욱더 생산적으로 연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매월 100개에 해당하는 쿼리 제한과 가짜 정보에 대한 문제는 여전하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